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남으셨군요. 왜 축하드리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오는 순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술 한잔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까지 거리가 있어서 잠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앞에서 운전하시는 기사님의 얼굴을 보니 눈꺼풀이 저처럼 굉장히 무거운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기사님이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기사님에게 피곤하시냐고 여쭈었고 기사님은 오늘따라 많이 피곤하다며 하품을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정말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기사님이 졸음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기사님에게 말을 걸면서 집까지 왔습니다. 만약 제가 기사님이 졸음운전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뒷좌석에서 세상 좋게 퍼질러 잤다면 이 영상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어떤 미친 음주운전 차량이 여러분을 쳤다면, 조현병 환자가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았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힘든 하루가 반복될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힘든 내일이 올 거라는 사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무언가를 욕망하다 그 욕망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또 다른 욕망을 찾아서 떠납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뒤따라오는 권태, 즉 허무함과 실증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세주의, 즉 비관적인 철학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의 시계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폰 13을 사면 아이폰 14가 가지고 싶고 아이폰 14를 가지면 15, 16, 17까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한국인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병적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미국과 유럽의 문화에 뒤처지는 것 같고 복지와 교육 수준에서도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온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에는 온갖 문화 양식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즐비한데 한국에는 그런 유적과 박물관이 없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그렇게 아쉬움이 많은 나라일까요?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느낀 건 좀 달랐습니다. 올해 초에 대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수도에 있는 전통차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차들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상당수가 삼성의 갤럭시였습니다. 물론 삼성이 애플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해외여행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192개국을 갈 수 있는 여권입니다. 뉴스에서는 외교와 정치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지만 사실 한국의 외교력과 대외 능력은 매우 훌륭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정작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부재가 아닌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 현실을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처세술의 본질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비교의 늪에 빠지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럴싸한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한 삶, 열반에 도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지는 원인이 있다면 바로 평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평등에 대한 의식이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영리하게 일해서 많은 부를 모은 부자들이나 재벌들을 향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이 한 노력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비난을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예전부터 정의라고 여겨왔던 평등의 개념을 부자들이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보다는 모두가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기를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지지 마라는 왜곡된 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을 잡아먹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더 잘났던 사람의 불행을 원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나도 쟤처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쟤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인지, 나도 정말 이성에게 잘 대해줬는데 왜 나만 연애를 못하는 건지, 세상에 불만을 던진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런 경험은 모두가 적어도 한두 번은 자연스럽게 해봤을 생각입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전성기가 같을 수는 없다는 점, 빛을 보는 시기가 모두 다르다는 점, 남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기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려는 끈기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십 수백 권의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늦은 나이에 부를 이루었고 그들의 젊은 시절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고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끈기와 자신감과 통찰력으로 그 시기를 버텼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라는 절망이 들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